오늘장을 미리 준비하는 투자자분들께 바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그 산업과 이슈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빠르게 잘 반영해줄 네 종목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경민 팀장 그리고 김지훈 대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도 아침에 너무 놀라셨겠어요. 오시는데. 일단 지금 합참에서 속보가 들어온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자면은 서해상으로 지금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를 했고요. 하지만 그 발사체에 의해서 수도권으로 인한 발령은 조금 오보다 민방위 관련하는 발령이다라는 속보가 지금 떠서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좀 어두운 리스크가 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정경민 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일단 장 전에 나왔던 이제 그런 뭐 해프닝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고 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종목 특히나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한테는 시초가에 분명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뭐 종목 방송이니까 뭐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정찰 자산에 대한 그런 관심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노코나 세트레가이 같은 그런 좀 위성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한화 시스템 같이 이제 레이더 관련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조금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다행히 좀 해프닝으로 좀 끝나는 분위기여서 장 전에 뭐 일어났었던 이제 이런 요인 중에 하나다. 뭐 이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뭐 일시적인 뭐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장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일부 보안 관련 일부 네,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방산주. 네네. 일부 소위 말하는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관련주 그러니까 방산주. 네, 방산주. 네, 방산주 용어가 네네네. 죄송합니다. 방산주 용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서 방산주 관련된 주식들만 일부 소폭 움직일 거라 보이지만 그것도 장 이제 오후로 가면은 다시 뭐 정상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좀 영향에 대해서 미리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자, 일단 오늘 장 주목하고 계시는 네 종목, 아무래도 종목 코너이니만큼 또 우리는 종목을 잘 공부를 해봐야겠죠. 정경민 팀장님이 바라보시는 오늘 장 네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뭐 어제의 좀 연장선상의 그런 좀 분위기로 좀 잡아갔습니다. 뭐 첫 번째 종목은 한솔 케미칼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고순도 과산화수소를 제조를 해서 오랜 기간 삼성 반도체 협력사로 좀 지내왔었죠. 반도체 사이클에 굉장히 높은 그런 좀 상관관계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의 업사이클이 이제 장비, 소재, 부품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는 있습니다만 한솔케미칼은 아시다시피 뭐 2차 전지 전구체 그리고 바인더에도 좀 진출을 했기 때문에 뭐 다양한 그런 좀 재료가 좀 있어 보이고요. 지금은 뭐 반도체 모멘텀에 편승을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올해 일부분에 좀 감익이 있더라도 내년과 내후년 실적을 감안했을 때 강세 구간으로 좀 접어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좀 작은 종목입니다. 신성 델타 테크라는 그런 종목이에요. 이거는 또 이제 삼성이 아니라 이제 LG와의 깊은 인연이 있는 그런 종목이죠. 거의 모든 가전제품부터 전기차 배터리팩,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뭐 자동화 시스템 물류까지 진출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부분을 LG그룹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계사 신성 오토모티브와 신성 ST를 축으로 해서 배터리팩과 각종 전장 제품 생산은 좀 낮은 멀티플을 좀 높일 수 있는 촉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이제 LG 관련된 종목인데요. LX 세미콘 어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뭐 DDI, 컨트롤러 등 이제 디스플레이 칩 메이커이자 팹리스 개념의 이제 토탈 솔루션 보유 기업이죠. LG 그룹사의 주가가 어제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올해 좀 감익에도 불구하고 52주 신고가 부근에 강한 수급이 유입이 들어온다는 것은 역시 이제 애플에 연계된 뭐 디스플레이 또 전장 그리고 AR과 VR까지 확장된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파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화전자입니다. 이것도 좀 IT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작년에 이미 예고가 됐었죠. 올 하반기에 애플 15 프로 맥스 모델에 탑재되는 이제 잔망경 카메라
이게 좀 가시화되면서 어제 이제 또 애플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고 오늘 뭐 애플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 강세 뭐 좀 강보합권을 좀 유지해 갔기 때문에 오늘도 좀 강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6월부터는 일부 매출이 좀 시작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지속적인 이제 그런 좀 수주가 좀 있다면 기업 가치도 좀 빠르게 회복할 종목이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자화전자까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애플향 종목 자화전자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어제 원픽 종목 LG이노텍이 또 장중에 급등하면서 6% 오름세를 보였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 지금부터도 뭐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뭐 어차피 좀 무거운 종목이었고 이제 박스 하단에서 좀 올라오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좀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어제 이제 LG전자가 뭐 9% 10% 이렇게 좀 오르는 흐름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애플의 이슈가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LG 관련된 그런 전장 특히 전장 관련된 종목들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LG이노텍은 조금 더 유지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LG이노텍을 먼저 가지고 오셨던 김지훈 대표님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지훈 대표님의 오늘장 네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전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실적 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 마그나 조인트 벤처가 크게 좀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실적 기여도는 2025년도부터 나오지만 그 실제로 미국 고객사들한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미국 고객사들하고 합작에 대한 가치가 현재보다는 2배 이상 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는 9조 9천억까지 실적에 대한 가치를 보고 있고요. LG전자는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돼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24% 정도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장 사업부는 계속적으로 적자였지만 작년부터 흑자 전환하면서 올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도 최근에 외국인이 5월달 들어서 한 75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계속적으로 매도했는데 매수세로 전환됐다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역시나 시중은행하고 인터넷은행을 포함해서 가장 높은 월간 활성자 수를 기록했다는 거. 그래서 플랫폼 경쟁력은 역시나 이용자 수에서 나온다는 측면에서 카카오뱅크는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카카오뱅크의 자산 건전성에 대한 계속적인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낮은 연체율 관련돼서 연체율 0.43%로 그 연체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국면은 아니다. 그래서 현상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성이 생각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애니플러스인데요. 네, 자회사가 그 애니메이션 전문 OTT 라프텔을 통해서 신작을 한 10여 종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뭐 붉은 여우 외에도 위험한 편의점, 뭐 피라미드 게임, 호랑이 들어와요 등 10편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인터로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시장하고 신제품, 그다음에 외형 성장 이 3박자가 수익성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고요. 매출단에서는 전년 대비 한 18% 증가하고 영업이익에서 30% 이상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헬스케어 관련된 의료기기 관련된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좀 소리 소문 없이 신고가 영역을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양한 섹터에서 오늘 네 종목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금 또 북한 관련한 소식 다시 정리해 보자면은 합참이 북한 발사체 서해상 비행 맞지만은 수도권 지역과 무관하다. 그리고 일본도 지금 경계령을 해제하면서 일단 어느 정도 굉장히 놀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래도 긴장감을 풀고 장중을 좀 개장을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속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경계를 또 풀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종목 안에서 LG전자가 이렇게 급등했는데도 또 가지고 오신 이유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지고 오신 건가요? 네. LG전자 어제 그 이슈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LG전자 저는 지금 가격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원픽 종목 들어보도록 하고요. 정영민 팀장님, 네 종목 안에서 원픽 종목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IT 종목일지 궁금하네요.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범 IT로 분류할 수 있겠고요. 어제 좀 무난한 종목을 했으니 오늘은 조금 뭐 소형주에서 좀
좀 변동성, 좀 속도감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품은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업력은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신성 델타테크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제 뭐 앵커께서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옛날 LG전자의 전신이죠. 금성사부터 가전제품과 이제 금형을 시작으로 LG그룹과 굉장히 오랜 그런 협업 관계를 맺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이제 LG그룹사들의 어제 좀 공통된 강세를 좀 뜯어 보니까 뭐 여기저기 제가 좀 알아봤었는데 뭐 딱히 어떤 요인이다라고 좀 이렇게 도드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 애플과의 연동된 외국인 수급이 분명히 좀 있긴 있었는데 단순하게 뭐 아이폰이나 뭐 아이패드 이걸로 오르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무래도 더 멀고 높은 곳을 좀 바라보는 멀티플을 단기간에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본다면 역시 애플카나 전장 쪽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시가총액이 3,200억 정도예요. 이제 여기에 어울리지 않은 굉장히 좋은 그런 재무 구조와 또 좋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뭐 10배도 안 되는 이제 PR 멀티플을 끌어올릴 만한 뭐 저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좀 파악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매년 성장하는 이제 전장 부분 또 에너지 관련된 사업부는 기존의 가전제품을 OEM하는 이제 그런 업체로서 받을 만한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리레이팅 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신성 델타테크가 뭐 사실 이렇게 주도주가 되기에는 어렵겠죠. 하지만 배터리 부품의 뭐 30%대의 성장성 그리고 작년에 신설된 로봇 사업부 근데 이제 뭐 이 LG전자의 이 로봇 청소기를 이제 OEM-했던 이제 그런 기술이 좀 있기 때문에 배송과 뭐 물류 로봇까지 확장될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가이던스는 영업이익 500억, 또 순이익이 한 400억 정도인데요. 저는 뭐 그런 면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시가총액 한 4천억 정도 수준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카 확장성을 주목하시면서 또 신성 델타테크 오늘장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 오늘도 네 종목 모두 다양한 섹터에서 골라와 주셨는데 원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인터로저인데요. 인터로저 같은 경우는 사실 관세청에 HS 코드를 입력하시면 매달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기도 평택시의 데이터를 보면 이 콘택트 렌즈 관련 기업이라서 콘택트 렌즈가 얼마나 수출량이 늘어난지 매달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쉽게 심플하게 접근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콘택트 렌즈 관련돼서 4월 달에 전년 대비 2% 정도 증가했습니다. 물론 전월 대비는 소폭 감소했지만 이 계속적으로 연간으로는 계속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 콘택트 렌즈 관련돼서 엄청나게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꾸준히 성장하는데 특히나 국내보다는 수출에서 전년 대비 약 25% 정도 증가하면서 250억 정도 수출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 지역에서 굉장히 그 수출 그 성장폭이 가파랐는데 일본 외 지역에서도 유럽이라든지 기타 동남아 지역에서도 한 20%대 평균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꾸준히 올라가서 전년 기준으로는 77%대에서 올해는 80% 이상까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출에 대한 물량과 가격이 다 증가하니까 영업이익률의 동반 상승까지 나오고 영업이익률은 지금 30%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2020년부터 4년 동안 계속 한 번도 역상장 없이 매출과 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도 확대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오픈한 3공장 같은 경우가 가동률이 지금 80%대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캐펙스 증가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인 실리콘 하이드로겔이 FDA 허가를 올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수익성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률이 지금 28%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증권사에서도 지금 각종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기대되는데 목표가 얼마로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목표가 일단 단기적으로 짧게 지금 현재 가격 기준은 한 20% 정도 선인 41,700원 정도를 잡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와 내년, 내후년 모두 지금 매출과 이익에서 20% 넘는 성장이 나오면 PER이 10배 미만까지 2024년 기준으로는 한 10배 정도가 되고 2025년 기준으로는 8배까지 떨어지니까 지금 현재 가격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최근에 순매수가 들어오는 거에 평균 가격이 한 3만 5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과 거의 좀 차이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41,700원대 잡아주셨으니까요. 이탈 가격 지금 손절가 라인 잡아주신 만큼 손절가를 잘 좀 지지해 주시는지 여부 또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오전 5시에 기사가 떴어요. 중국이 윤석열 정부의 4대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라고 하면서 사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오늘도 좀 반도체주의 상승이 기대가 될까라는 좀 반가운 마음에 시장을 기다렸지만 지금 뭐 북한 리스크와 더불어서 중국 쪽에서도 좀 대외적인 리스크가 불거지는 모습이거든요. 오늘장 우리 국내 증시 중국에 대한 영향도 좀 받아갈까요? 뭐 중국에 대한 영향은 아마 지지난주부터 이제 조금씩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뭐 가장 영향을 좀 크게 받았던 곳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 소비주, 뭐 게임주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급한 좀 하락이 좀 진행됐기 때문에 오늘 뭐 이 이슈가 크게 여기서 더 뭐 카운터 펀치를 날릴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뭐 밤사이 뭐 엔비디아, 뭐 테슬라 물론 지금 시간 외에서는 조금 좀 내려가고는 있습니다만 어제 지난 주말에 이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냈고 또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위든 아래로든 좀 보합권을 좀 보합권에 머무는 네. 그런 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증시에서도 호재와 악재가 좀 혼재되면서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국내 증시에도 좀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일단은 대외적인 부분 그렇게 짚어주셨고요. 오늘 두 분의 종목은요. 정경민 팀장님은 신성델타테크 그리고 김지훈 대표님은 인터로조였습니다. 두 종목의 주가 추이 한번 주시해보면서 오늘 국내 증시 대응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